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들도 잘 들리시겠죠? 네, 웨비나 시작해 볼게요. 참석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큐브렉스에서 파운드리 기술 지원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나영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는 누크의 3D 합성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약간 3D 컴포지팅의 맛보기 정도일 것 같고 추후 웨비나에서 이번 주제를 해당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3D 합성 기본 웨비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3D 합성이 처음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누크를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3D 합성이 생소한 2D 컴포지터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3D 합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누크는 3D, 2D 합성 모두 가능하고 그것을 혼합해서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쓰는 기능만 쓰시고 작업 이외의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렇지만 2D 컴포지터로 일하시는 분들도 3D 합성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돕고자 이번 웨비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3D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3D 렌더러로 주로 사용하는 Vlay와 아놀드가 누크에서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발표 순서를 확인해 보면 Vlay의 뷰티 컴포지션을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놀드의 뷰티 컴포지션의 개념 소개 데모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크에서 3D 씬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뷰티 컴포지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뷰티 컴포지팅, 뷰티 합성이라는 것은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3D에서 렌더한 이미지는 이렇게 여러 개의 패스들을 갖습니다. 이 각각의 패스들이 레이어처럼 쌓여서 최종적으로 뷰티라는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멀티패스 뷰티 합성을 하는 이유는 합성 과정에서 이런 각각 레이어들에 접근을 해서 추가적인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성 과정에서 더 추가적인 옵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3D에서 계속해서 렌더링 할 필요 없이 다시 렌더링을 하실 필요 없이 합성 과정에서 이런 뷰티 컴포지팅을 통해서 다양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본 렌더 패스는 유지를 한 채 다양한 룩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Vlay나 아놀드의 뷰티 패스들을 알아보기 앞서서 멀티패스 합성과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패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패스는 이름 그대로 이미지를 통과하는 한 특정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더 패스는 전체 이미지를 렌더하고 씬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을 저장한 패스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이팅 또는 리플렉션 패스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 렌더 패스, 렌더 엘리멘트, AOV 등 여러 개의 용어를 적어놨지만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렌더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렌더 패스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OV는 아놀드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렌더 패스랑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더 과정에서 뽑아낸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뷰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패스들을 합치고 특정 렌더 엘리멘트를 수정해서 만든 합성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패스 EXR은
멀티 채널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레이어들을 저장할 수 있는 EXR 파일 포맷을 뜻하고 주로 합성에 사용할 모든 패스들은 이 EXR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컴포지팅의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패스 EXR로 저장한 파일을 누크나 이런 합성 소프트웨어로 들고 가면 이 패스들이 쭉 레이어로 보여지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합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라이브 푸티지나 백그라운드에 합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V-Ray의 렌더 엘리멘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퓨즈입니다. 디퓨즈는 플랫 컬러 그리고 텍스처를 뜻하는데요. 라이팅이나 그림자, 반사 등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 단일 색상 정보를 가진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뷰티의 전체적인 색감을, 주요 색감을 연출하고 간접 조명이 연출한 표면의 색상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으로 한 번에 씬의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색감을 보정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팅인데요. 이 라이팅은 오브젝트에 직접적으로 비춰지는 직접 조명에 의한 결과로 렌더링된 색상입니다. 그래서 직접 조명의 색이나 색 온도를 변경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큘러인데요. 스페큘러는 리플렉션과도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스페큘러는 광원에 비춰서 반사된 빛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하이라이트를 표시해 주는데요. 스페큘러가 이 리플렉션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PBR 렌더에서는 이 리플렉션 수치만으로 조절을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렉션은 반사의 위치와 색상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반사 효과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반사값이 설정되지 않은 표면에는 검정색으로 렌더링 됩니다. 리프렉션은 단어 그대로 굴절이라는 뜻인데요. 유리나 물처럼 투명 재질의 굴절 밝기와 색상 등의 세부사항을 표시해주는 패스입니다. 그리고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는 그림자 영역을 표시해 주는데요. 이 섀도우 패스를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해서 그림자 강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앰모스피어는 안개나 아지랑이 같이 대기 효과를 나타내주는 패스이고요. 백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카메라에 보이는 지오메트리 뒤에 있는 영역을 표시해주는 패스입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자체 발광 속성을 가진 패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D 씬에 있는 라이트가 아니라 그 오브젝트 자체 조명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 패스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은 빛이 피부 같은 오브젝트 내부로 스며든 다음에 산란되는 것을 표현해주는 패스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매트는 매트 패스인데요. 이미지에서 보시면 지금 매트가 엄청 많은데 수십 또는 수백 개까지 되는 매트를 따로 저장하실 필요 없이 크립토 매트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직접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매트를 쉽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V-Ray의 뷰티 패스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이 뷰티 패스들을 누크 같은 합성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합성하는지 그 공식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패스는 플러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뷰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GI, 라이팅, 스페큘러 이런 패스들 쭉 살펴본 것들이 다 각각의 레이어로 있는데 이것들이 다 플러스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성하는 과정을 누크를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누크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누크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V-Ray에서 렌더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면 뷰어 창에 저희의 CGI가 뜨고요.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그 많은 패스들은 뷰어 상단에 있는 여기 레이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GI, 앰모스피어, 백그라운드, 크립토매트, 디퓨즈, 라이트 등 저희가 살펴봤던 패스들이 다 있죠. 이 패스들을 뷰어상에서 보기 쉽게 한 번에 보시려면은 레이어 컨택트 시트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레이어 컨택트 시트를 노드를 붙이게 되면은 뷰어상에 이 EXR 파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스들을 한 장의 이미지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좀 더 어떤 패스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실 때는 오른쪽에 프로퍼티 창으로 가셔서 Show Layer Names 활성화해 주시면 이 이미지가 어떤 패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이미지에 어떤 패스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봤으니까 한번 합성을 해 보겠습니다.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누크에서는 이런 패스들을 RGBA 채널로 불러오기 위해서 셔플 노드가 필요한데요. 셔플 노드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노드 그래프 상에서 탭키 누르고 셔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셔플 노드를 붙여주고, 아이고 얘는 떼줄게요. 셔플 노드를 붙여주고 제일 먼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채널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인풋이 지금 원본 이미지랑 연결이 되어 있죠. B인풋 연결해주고 채널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드롭다운 메뉴 클릭하셔서 GI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RGBA 아웃풋 레이어의 RGBA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뷰어 상에서도 RGBA 레이어인데 GI 패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셔플 노드를 붙여서 GI 패스를 가져왔는데 얘를 노드 그래프 상에서도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노드에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GI라고 붙여줄게요. 그런 다음에 다른 패스들을 또 가지고 올 텐데 이 셔플 노드 복사해서 붙여주고 이번에는 이 셔플 노드에서 GI 말고 라이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라이트 선택해 주고 RGBA 레이어로 들어가게끔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두 개를 GI와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GI와 라이트 패스를 불러왔는데 이 두 개를 이제 플러스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인풋이 A 인풋이 될 거고 기존의 메인 파이프에 있는 채널을 뒤에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M 누르시면 머지 노드 생성됩니다. 이 머지 노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오퍼레이션을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GI 채널과 GI 패스와 라이트 패스가 설정된 홈키트 액세서리가 하나 더 없는 것 같...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GI 패스와 라이트 패스가 이렇게 합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다른 패스들도 합성해 나가면 되는데요. 다음에 리플렉션을 선택해 볼게요. 리플렉션 선택을 하고 여기 이 인풋에서 정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바꿔주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주고 이제 이 머지시킨 결과랑 이 리플렉션을 또 플러스 합성을 해줘야겠죠? 네, 머지 오퍼레이션은 플러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리프렉트 패스 선택하고 그런 다음 얘랑 얘 선택하고 키보드 M 눌러서 머지 노드 붙여주시고 오퍼레이션은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데모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줌 회의 채팅창에 네,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가능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이더라도 준비를 해서 추후 웨비나나 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름을 안 수정했네요. 리프렉트. 굴절 패스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추가해 주겠습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스페큘러 선택해 주시고 또 인풋에 연결을 해주고 그런 다음 또 머지를 해주고 별거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쭉 모든 패스들을 합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능은 플러스로 해주시고 이제 앰모스피어랑 백그라운드만 아마 남았을 텐데 앰모스피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네. 얘랑 얘 선택해 주시고 들어가서 얘는 앰모스피어 패스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패스만 불러와서 합성을 해볼게요. 드롭다운에서 백그라운드 선택해 주시고 또 선택하고 서로 선택을 해주고 머지 노드 붙여주고 머지 노드 오퍼레이션을 플러스로 해줍니다. 네, 이렇게 플러스로 다 해주고 결과를 보면 저희가 불러온 모든 패스들이 RGBA 채널에 저장돼서 모두 합성이 된 건데요. 이 결과가 저희가 불러온 EXR 이미지 상태와 동일하면 합성이 제대로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뷰티 컴포지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각각의 채널들을 다 나눠 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뭔가 색상을 수정해야 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때 해당 셔플 노드 아래에 컬러 코렉션 노드 같은 거를 붙여서 색상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기본적인 패스들만 이용해서 뷰티 컴포지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 합성 컨트롤들을 하고 싶으실 때는 로우 컴포지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컴포지팅에 대해서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가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로우 컴포지팅은 이렇게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패스들 이외에 로우 패스들이 추가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로우 패스들 중에서는 로우 라이트, 로우 GI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라이트와 로우 G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로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받는 직접 조명의 양을 나타내주는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우 라이트를 디퓨즈, 단일 색상 정보를 갖고 있는 디퓨즈와 멀티플라이 시켜서 저희가 알고 있는 라이팅 패스가 되는 것이고요. 로우 GI는 직접 조명이 아니라 얘는 표면이 받는 간접 조명의 양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디퓨즈랑 멀티플라이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로우 컴포지팅을 하는 이유는 V-Ray로 라이팅 렌더를 뽑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로우 컴포지팅을 하는 이유는 라이팅 자체만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없거나 특정 구간의 실제 색상을 변경해야 할 때
라이팅은 유지를 한 채로 디퓨즈만 바꿔야 할 때 로우 컴포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을 디퓨즈로 나눠서 로우 라이트 패스를 따로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3D 렌더할 때 로우 라이트, 로우 GI 같은 로우 패스들도 따로 뽑아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이제 기본적인 패스들을 가지고 컴포지팅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로우 컴포지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별거는 없고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공식처럼 디퓨즈와 로우 라이트를 멀티플라이하고 그리고 디퓨즈와 로우 GI를 멀티플라이 하는 것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누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크로 돌아왔고요. 이제 로우 GI와 로우 라이트를 추가를 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퓨즈가 있어야 됩니다. 디퓨즈와 로우 패스들을 멀티플라이 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셔플 노드 한 번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추가를 해주고 여기 이쯤에 놔둬볼게요. 그리고 얘는 RGBA가 아니라 디퓨즈 패스를 가지고 옵니다. 얘도 노드에 라벨을 한번 붙여볼게요. 디퓨즈 타이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일단 연결을 빼놓고요. 디퓨즈와 로우 GI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GI가 아니라 로우 GI로 바꿔보겠습니다. 로우 GI로 바꾸고 라벨도 수정을 해줄게요. 이 두 개를 멀티플라이 시켜야 됩니다. 또 두 개 노드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M 눌러서 머지 노드를 붙여주시고요. 이번에는 오퍼레이션을 플러스가 아니라 멀티플라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멀티플라이 해준 결과를 보면은 이 결과가 저희가 이전에 확인했었던 GI와 동일할 건데요. 그거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를 셔플 노드를 하나 더 붙여서 GI 노드 꺼내주고 얘는 GI입니다. GI 얘랑 저희가 멀티플라이한 결과랑 GI 노드랑 확인을 해보면 네, 동일하죠. 두 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뭐 GI에만 디노이즈를 시킨다거나 디퓨즈의 색상을 바꿔야 할 때 이런 식으로 패스를 또 한 번 나눠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GI를 해봤으니까 라이트도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 얘는 빼주고 아이고 라이트 빼주고 셔플 노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얘를 로우 라이트를 불러오고요. 보시기 쉽게 라벨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디퓨즈와 로우 라이트도 멀티플라이였습니다. 이렇게 멀티플라이를 하고 나면 멀티플라이 하고 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라이트 패스가 되는 것이겠죠. 오퍼레이션을 오버가 아니라 멀티플라이로 바꿔주고 얘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멀티플라이 한 결과랑 저희가 셔플 노드로 뽑아낸 셔플 노드랑 뽑아낸 결과랑 동일하죠?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우 컴포지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더 추가적인 합성 옵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플러스 시켜주면 아까 했던 결과랑 똑같을 거예요. 얘랑 비교를 해주면 뭐가 빠졌나요? 퓨즈 플러스 컬러 코렉트를 넣었군요, 제가. 네,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립토 매트를
패스를 설명드렸는데 그 크립토 매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크립토 매트는 매트 패스라고 했는데요. 크립토 매트를 불러와서 이 자동차인가요? 이 캠핑카의 문 앞쪽에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크립토 매트는 따로 그냥 뭐 노드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했던 것처럼 셔플 노드 또 붙여서 크립토 매트 패스 갖고 와서 거기서 해주셔도 되는데 셔플 노드를 하나 더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셔플 노드를 복사해서 붙여주고 셔플을 크립토 매트로 만들어주고 보시기 쉽게 크립토 매트로 이거 타이핑을 해줄게요. 그리고 얘를 확인을 해보면 네, 이게 크립토 매트 패스인데요. 여기에 하단에 크립토 매트 노드를 한번 붙여줘 볼게요. 크립토 매트 노드 붙여주시고 프로퍼티 창으로 가셔서 피커 애드 해서 피커 메뉴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저희는 문 앞쪽을 색상을 변경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알트 눌러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매트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디퓨즈의 색상을 바꾸려고 하시면 여기 디퓨즈에서 컬러 코렉트 노드를 붙여야겠죠. 컬러 코렉트 노드를 붙이고 이 컬러 코렉트 노드에 이 크립토 매트에서 선택한 이 매트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마스크로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컬러 코렉트 색상을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서 개인에서 한번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매트만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로우 컴포지팅을 하는 이유는 같은 GI나 라이트라도 디퓨즈와 로우 GI로 나눠서 디퓨즈에만 색상 보정을 하거나 뭐 디노이즈 작업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고 싶으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들이 뭐 여기서는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런 수정 사항이 내려왔을 때 렌더를 다시 걸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런 식으로 누크에서 합성 작업에서 빠르게 수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로우 컴포지팅에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로우 GI와 로우 라이트와 비슷하게 로우 리플렉션, 로우 리프렉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리플렉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패스인데요. 로우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쉐이더에서 설정한 반사량에 관계없이 씬에 있는 모든 반사 표면을 100% 강한 반사로 표시해주는 패스입니다. 여기에 리플렉션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플렉션 필터는 표면의 반사 정도의 값 정보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그 반사의 양을 설정해주는 패스인 거죠. 이 두 개를 곱해서 저희가 아는 리플렉션 패스가 되는 것이고 리프렉션도 동일한데요. 로우 리프렉션은 투명한 물체를 통해서 보는 세부 사항을 표시해주는 패스이고 리프렉션 필터는 굴절 정도의 양을 표시해주는 패스입니다. 이 두 개를 멀티플라이 시켜서 리프렉션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누크에서 한번 볼게요. 네. 리프렉션이 있는데 얘도 두 개의 셔플 노드를 또 나눠서 리플렉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셔플 노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또 얘는 빼내고 일단 빼낸 다음에 셔플 노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하는데 얘는 이제 리플렉션을 위해서 로우 리플렉션이 필요하고 또 리플렉션 필터가 필요하겠죠.
리플렉션 필터. 네, 이렇게 필요하고 이 두 개를 멀티플라이 또 시켜주시면 됩니다. 머지 노드에서 오퍼레이션을 멀티플라이 해주시면 결과가 리플렉션이랑 동일할 거예요. 네,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도 추가해서 네, 로우 컴포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놀드 렌더 패스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놀드 렌더 패스들도 주로 사용되는 렌더 패스들의 종류와 그 간단한 개념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디퓨즈는 플랫 컬러 그리고 및 텍스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일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패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아놀드의 디퓨즈는 V-Ray와 좀 다르게 음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일 색상 정보임에도 음영값이 살아있는 패스인 거죠. 스페큘러는 광택을 연출할 수 있는 직접 그리고 간접 반사 등을 표시한 패스입니다. 에미션은 V-Ray에 있었던 셀프 일루미네이션과 좀 비슷한데요. 자체 발광 속성을 표현해주는 패스입니다. 트랜스미션은 리플렉션, 굴절과 동일한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뷰티 컴포지팅을 하실 때 리플렉션이나 트랜스미션 둘 중 하나만 사용되지 두 개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트입니다. 코트는 플라스틱, 유리, 에나멜, 메탈 소재 등과 같은 코팅 재질을 표현해주는 패스인데요. 일반 재질에 매니큐어 같이 투명한 코팅을 하나 반짝 발라놓은 것처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플렉션 값을 두고 거기 위에 한 번 더 코트를 덮어 씌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차를 보시면 안에 펄이 반짝거리는데 겉을 코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매끈한 재질로 표현되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해주는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는 다양한 거칠기에 벨벳 그리고 세틴 등과 같은 극세사 천의 표면에 보시면 솜털 같은 게 막 있잖아요. 그 솜털이 바깥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정도를 연출해주는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쉰 패스는 얼굴, 나뭇잎, 복숭아 등과 같이 솜털을 가진 그런 재질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 또 나왔는데요.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은 V-Ray에서와 비슷하게 피부, 대리석이나 아니면 과일 이런 오브젝트에 빛이 비춰지면 그 물체 표면 아래로 빛이 침투하고 산란하면서 감쇄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산란광 중에 일부는 다시 나와서 카메라에 표시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붉게 표시되고 있죠. 이런 것을 표현해주는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AO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빛이 없어도 3D 상에서 빛이 없어도 면과 면이 닿는 부분에서 생기는 어두움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3D 공간에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방향성이 없고 사방에서 일정한 인텐시티로 뻗어가는 라이트를 뒀을 때 이렇게 면이랑 면이 맞닿는 부분이나 이렇게 요철이 있거나 틈이 있는 부분에 어두움이 표시돼서 양감이 형성되는 패스를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놀드 렌더 패스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V-Ray와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발표 자료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스페큘러나 디퓨즈 같은 채널이 있으면 이런 모든 채널들이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로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패스들에
다이렉트 패스를 합쳐놓은 것이 제일 첫 번째 있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인다이렉트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이 두 번째 있는 이미지인데 이 두 개를 플러스 시키면 저희가 아는 RGBA, 뷰티 AOV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놀드에는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가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각 따로 컨트롤을 원하시는 분들은 패스를 따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컴프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합친 상태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퓨즈 패스가 있으면 디퓨즈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나뉘는 거죠. 디퓨즈 다이렉트가 있고 디퓨즈 인다이렉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플러스 시켜서 저희가 아는 디퓨즈가 되는 것이죠.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의 뜻을 한번 보면은 다이렉트는 광원으로부터 오는 직접 광선의 정보이고요. 인다이렉트는 이런 광선이 지오메트리에 반사돼서 간접적으로 오는 광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놀드 렌더 패스의 두 번째 특징은 알베도 AOV인데요. 디퓨즈가 아놀드의 디퓨즈가 플랫 컬러 및 텍스처, 단일 색상 정보를 가진과 동시에 음영 정보도 포함하는 패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언더바 알베도가 붙는 이런 인덱스가 붙는 AOV가 저희가 V레이에서 말했던 그런 단일 색상 정보만 갖고 있는 그런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퓨즈 알베도는 V레이 상의 디퓨즈와 거의 동일한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알베도 패스는 뷰티 컴포지팅에 직접적으로 플러스 합쳐져서 합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우 라이트가 필요한 경우나 색상 텍스처는 그대로 두고 라이트만 디노이즈 할 때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즈는 이런 알베도 단일 색상 정보랑 이 로우 라이트를 함께 갖고 있는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디퓨즈 알베도로 나누면 로우 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놀드에는 원래 자체가 로우 라이트 패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디퓨즈 알베도로 나눠주는 건데요. 아놀드의 디퓨즈에는 라이트 값이 같이 처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같이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 정보가 하나도 없는 디퓨즈 알베도로 나누면 요 순수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순수 라이트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놀드의 뷰티 컴포지팅 공식을 몇 가지 살펴보면 아놀드에는 다이렉트 패스와 인다이렉트 패스가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로우 라이트 패스를 얻기 위해서는 디퓨즈 패스에서 디퓨즈 알베도를 나눠주시면 이렇게 로우 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패스들은 플러스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누크를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가 아놀드에서 렌더한 이미지인데요. 얘도 여기 뷰어 상의 레이어를 보시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패스들 중 일부가 레이어로 다 있는데요. 알베도, 코트, 디퓨즈, 에미션, 신, 스페큘러 등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얘를 이제 또 한번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인다이렉트로 나눠지지는 않았고 그거를 이미 합쳐진 상태로 패스들을 렌더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합성을 또 해볼게요. 똑같이 셔플 노드를 불러와야겠죠. 셔플 노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셔플 노드를 불러와서 제일 처음에 디퓨즈 패스를 불러오겠습니다. 드롭다운 메뉴로 가셔서 디퓨즈 클릭을 해주시고 얘도 보기 쉽게 라벨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패스, 이번에는 코트 패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네, 코트 패스 가져왔고 라벨도 변경해 줄게요. 이 두 개를 이제 선택하시고 키보드 M 눌러서 머지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 머지 오퍼레이션은 플러스로 돼야겠죠. 플러스 해주시고 똑같이 쭉쭉 해주시면 돼요. 연결을 해주고 인풋에 연결해주고 셔플을 그 다음 패스를 또 불러오는 거죠. 스페큘러 패스를 불러오겠습니다. 라벨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 불러온 노드랑 기존에 있는 메인스트림에 있는 노드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M 눌러서 머지 노드를 붙이시고요. 이 머지 노드의 오퍼레이션을 플러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디퓨즈, 코트, 스페큘러가 모두 합성된 이미지인 거죠. 또 다른 패스를 또 붙여볼게요. 이번에는 다음에는 트랜스미션 한번 꺼내와 보겠습니다. 드롭다운 메뉴로 가셔서 트랜스미션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또 두 노드 선택해 주고 키보드 M 눌러서 머지 노드 붙여 주시고 플러스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도 합성을 해 볼게요. 셔플 노드를 백그라운드 패스를 선택을 해주고 라벨을 보시기 쉽게 변경을 해주고 또 이 두 개의 노드 선택하고 키보드 M 눌러서 머지 시키고 이 머지 오퍼레이션을 플러스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패스들을 다 합성한 이미지가 저희가 불러온 EXR 이미지와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우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퓨즈 나누기 디퓨즈 알베도가 로우 라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셔플은 디퓨즈 알베도고 이 셔플은 디퓨즈인데 이 두 개를 나누면 로우 라이트가 되겠죠. 이 로우 라이트에 디노이즈를 시켜서 얘를 디퓨즈 알베도와 다시 멀티플라이 시키면 저희가 아는 디퓨즈랑 동일한데 노이즈 값만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V-Ray와 아놀드의 뷰티 컴포지팅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누크의 3D 환경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크의 3D 환경에서 3D 씬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제를 새로운 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새로운 예제 가져왔고 네, 지금 뷰어가 3D 뷰어로 되어 있는데 탭키 눌러서 3D 뷰어, 2D 뷰어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드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스피어 노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스피어 노드에 축구공 텍스처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스피어 노드 보시면 이미지 인풋이 있어요. 이 이미지 인풋에 제가 불러온 이 텍스처 이미지를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스피어에
축구공 텍스처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3D 상에서 스피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3D 상에 있는 스피어를 2D에서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스캔라인 렌더 노드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 스캔라인 렌더 노드는 3D에 있는 오브젝트를 2D로 렌더링 해주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스캔라인 렌더 노드를 뷰어에 연결을 하고 탭키 눌러보면 렌더링은 돼야 되는데 지금 공 이미지가 화면상에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스캔라인 렌더 노드를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스캔라인 렌더 노드에 있는 인풋들을 채워주셔야 하는데 최소로 채워주셔야 하는 것들이 오브젝트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 건데요. 다시 3D 뷰포트로 가서 제가 먼저 불러왔던 카메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있어야 공을 촬영을 하겠죠. 그래서 스캔라인 렌더에 이 카메라를 캠 인풋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탭키 다시 눌러서 2D 이미지를 보면 축구공 이미지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3D에서 오브젝트를 불러오고 텍스처를 해서 2D 이미지로 렌더를 하고 나면 이제 이거는 이 노드 상단에서는 3D여서 또 다른 3D 작업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스캔라인 렌더 노드를 걸고 나면은 이제 2D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2D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레이드 노드 붙여가지고 만약에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고 싶다 하시면 개인 값을 조금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을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캔라인 렌더 노드에 또 하나의 인풋이 더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캠 인풋, OBJ 인풋이 있고 BG 인풋이 있습니다. 이 BG 인풋을 연결하면은 이 오브젝트 뒤에 백그라운드가 표시될 텐데요. 제가 불러온 이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BG 인풋에 리드1 노드 연결을 해주고 확인을 하면 축구공 이미지 뒤에 배경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BG 인풋이 없을 경우 저희의 파일 포맷이 2K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자체가 2K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2K로 표시가 되는데 이 BG 인풋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BG 인풋이 가진 포맷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BG 인풋에 연결한 리드 노드나 다른 어떤 노드의 파일 포맷이 오버라이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3D 씬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최소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브젝트가 필요하고 카메라가 필요하고 이거를 2D 이미지로 렌더하기 위해서 스캔라인 렌더 노드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제일 최소로 필요한 아이들이고요.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다음 예제 활성화해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스피어에 축구공 텍스처를 입혀놨고요. 카드에 우주 이미지를 텍스처를 입혀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 상황이고 노드 그래프를 보시면 라이트 노드가 3개 있고 카메라 노드가 또 3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뷰어에 이렇게 스피어를 뷰어상에 연결시키면 스피어만 따로 보이고 카드를 뷰어에 연결시키면 카드만 따로 보이고 라이트만 따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뷰어에 하나만 연결이 됐는데요. 이거를 그룹처럼 다 하나의 씬으로 뭉쳐주기 위한 그룹 역할을 하는 노드가 바로 이 씬 노드입니다. 씬 노드를 뷰어에 연결하면 씬으로 구성된 모든 오브젝트와 카메라 그리고 라이트들이 다 뷰어에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씬에는
하나의 카메라나 하나의 라이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라이트 그리고 여러 개의 카메라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스캔라인 렌더를 하실 때는 카메라는 딱 하나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 4번에 캠 인풋을 연결시켜 놨는데요. 그래서 3DC는 여러 개의 카메라와 여러 개의 라이트, 또 오브젝트도 여러 개 구성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스캔라인 렌더를 통해서 2D 이미지로 렌더를 하실 때는 카메라는 하나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탭키 눌러서 2D 이미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2D 이미지 상에서도 3D의 속성을 변경하면 바로바로 이 2D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라이트 노드를 디세이블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렌더된 스킨라인 렌더로 렌더된 이 이미지가 라이트가 하나 디세이블 되고 나니까 더 어두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3D 작업한 것을 2D 이미지에서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제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조금 더 누크에서 전형적으로 3D 씬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얘도 노드 그래프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면 똑같이 스피어 오브젝트에 축구공 텍스처를 입힌 오브젝트를 하나 불러왔고, 똑같이 카드도 우주 이미지가 있는 카드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따로 있는데 다른 점은 씬이 아까는 씬 하나에 모든 오브젝트들을 연결시켰잖아요. 이번에는 씬을 따로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 오브젝트 불러온 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리드 지오 노드로 오브젝트도 다른 3D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델링한 지오메트리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텍스처를 입혔고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그렇게 총 3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봇, 그리고 축구공, 그리고 우주 배경 이렇게 따로 3개가 있죠. 이 각각 3개의 오브젝트의 씬을 따로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시에는 이 배경 이미지, 우주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드에만 연결했고요. 이렇게 씬으로 따로 구성을 하는데, 이 씬에 오브젝트 하나 연결을 해주고, 라이트는 동일한 라이트를 만들어주고, 이 라이트를 씬 3와 씬 4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씬을 보시면 라이트 정보들이 다 있고, 그리고 오브젝트도 있고요. 이 씬 3 노드 다음에 또 스캔라인 렌더 노드를 붙였는데, 렌더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한 렌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카메라도 씬 3와 씬 4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공유해서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캔라인 렌더 결과를 2D 이미지로 보면 씬 하나에 오브젝트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 이미지만 렌더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다시 3D로 가서 씬 3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씬 4를 보면 로봇 밑에 이렇게 축구공 오브젝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도 따로 스캔라인 렌더 노드를 붙여서 렌더를 해줬는데요. 그럼 이렇게 축구공 이미지만, 카메라에서 촬영된 축구공 이미지만 표시가 되게 되겠고요. 얘를 이제 2D 상에서 이제 머지를 시켜주는 거죠. 뷰티 컨버지팅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머지 노드를 여기서 각각 따로 2D 이미지로 렌더한 의 속성을 2개의 이미지를 이제 머지시키는 건데, 이렇게 머지시키고 나면 3D 상에서 구성했던 것처럼 로봇
오브젝트와 축구공 오브젝트가 모두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마다 씬을 따로 구성하는 이유는 뷰티 컴포지팅을 하는 이유와도 매우 유사한데요. 각각의 오브젝트에 합성 컨트롤을 더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로봇 이미지를 렌더를 했잖아요. 여기에 블러 노드를 넣게 되면은 한 상태에서 볼게요. 블러 노드의 수치를 조절하면은 지금 축구공 이미지에는 전혀 블러 처리가 되지 않고 로봇에만 블러가 먹여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각각 따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크에서 전형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노드, 축구공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그레이드 노드도 한번 색상을 변경시켜 볼게요. 개인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카드, 우주 배경이 있던 카드는 따로 스캔라인 렌더로 또 렌더를 시켰고요. 얘를 머지를 또 시키고 나면 이런 결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서로 오브젝트에 대한 영향은 주지 않은 채 각각의 오브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D 씬 구성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와 카메라가 필요하다. 씬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라이트, 그리고 카메라가 씬의 그룹으로 묶여서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렌더를 해서 이런 식으로 2D 컨트롤이 가능해지도록 3D 씬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웨비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아놀드 그리고 브이레이의 뷰티 컴포지팅을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누크에서 3D 씬을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끝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 3D 컴포지팅을 가지고 또 웨비나를 한 번 더 할 예정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프로젝션 하는 방법과 누크에서 카메라 프로젝션 하는 방식으로 오브젝트에 텍스처링 하는 방법 그리고 카메라 트래킹 하는 방법 등 3D 컴포지팅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로 되게 흉흉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웨비나를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연락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